중요한 거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어제 UBS가 이 모든 시장에 호재가 반영돼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거나 그런 전망들이 모두 이미 미국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는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은 빠듯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저 시험 봐야 되죠? 시험 봐야죠. 네. 그 국가에서 우리가 승인 받은 거거든요. 네. 이번에 4번째 시험인데 예전에 그 팬데믹 때는 이제 집합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프라인을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3년 만에 횟수는 3년 만에 다시 시행하죠. 과목이 몇 개예요? 과목은 분류는 3과목인데 네. 평균 60점, 꽈락 40점. 이건 국가 시험에서 네네. 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고 기술적 분석도 약간 한 10% 정도 네. 들어가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게 한 50% 차지됩니다. 시험 공부할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위원님께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자, 네. 오늘 시장은 3거래일째 이렇게 오른 건 그냥 중간선거, 공화당 뭐 이런 키워드인가요? 네, 그렇죠. 오늘 그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선거 이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시장에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반영돼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역시 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UBS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시장에 모든 재료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약간 어두운 얘기하면서 그렇죠. 3,200 올해 그리고 내년에 3,900 정도 얘기했는데요. 잠시 더 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루에 보면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S&P가 한 0.6%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한 1%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도 오늘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열고 플러스까지 올라오는 모습으로 끝나갔는데 바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상원과 하원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세가 굉장히 바뀔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보시는 화면이냐면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CNN 같은 데 익숙하시잖아요. CNN에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CNN에 2022년 레이스 이렇게 딱 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선택으로 상원이나 세니트나 아니면 그 하원이다 더 하우스를 치시면 바로 이 화면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상원은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은 아시잖아요. 각 주에서 2명씩입니다. 그래서 100명인데 이번에 보시면 35명이 이번에 새로 자리를 바꾸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지금 현재를 보면 이제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이길 것 같다. 신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요. 지금 보시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에 바뀌지 않는 사람 있죠.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원의 36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서 좀 14개 이름을 따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은 빨간색인데 29명을 안 바뀌니까 나머지 21명을 잡아와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CNN이나 자기네가 여태까지 조사한 걸 보면 컨센서스를 보면 수명 정도 이길 것 같고 20명 정도 그러니까 49명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48명이 또 이길 것 같으니까 아주 박빙이죠. 박빙. 네. 그럼 이번에 또 지금 현재는 5대 5기 때문에 카마라 해리스가 이제 자기 결정권을 내리는 거죠. 부통령이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죠. 지금요. 근데 조금 소폭이나마 지금 1명, 2명 차이로 지금 공화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그렇죠. 여전히 좀 앞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하원입니다. 하원도 똑같이 CNN 거 자료를 갖고 왔고요. 요건 이제 지금 진행될 때마다 조금씩 바뀔 겁니다. 확정된 사람도 나고 요 표에서 모든 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 바뀌는 거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압도적으로 빨간 게 좀 많이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216명이 지금 앞서가 있고 199명인데 지금 보면 격전지라고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격전지에서도 공화당이 조금 앞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들의 시각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상원화. 이게 뭐 CNN도 있고 MBC도 있고 ABC 다 있습니다 지금요. 지금 완전 확률 상원하원 다 공화당 쪽이네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상원은 아주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데 그래도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는 이제 일반적인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은 지금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쵸. 상수죠. 공화당이 아니라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에서
당을 하나 만드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다 새벽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합니다. 네, 네. 오타를 없애야 되는데 쉽진 않네요. 죄송합니다. 공호당이요. 공호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수당을 모두 이겼을 경우가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는 시각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3일째 올랐다라는 해석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1948년 이후에 중간 선거 이런 경우가 됐을 때가 4번 있었다고 합니다. 4번. 선거 이후, 그러니까 오늘자 이후에 2년 동안에 S&P 평균이 2년 동안 41.2% 올라서 다양한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겼을 경우, 싹쓸이 했을 경우, 상원 하원이 나눴을 경우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잡아갔을 때가 주가는 가장 좋았다고 하고요. 평균 2년 동안 41.2%가 올랐다라는 얘기. 2년입니다. 2년.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상원은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이기고 이번에 공화당에서 예상대로 공화당이 이기면서 의회가 양분됐을 때 또 괜찮았어요. 두 차례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2년간 평균 35.9%. 네, 낫배시죠.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지금 통계 들어보면 요 가능성이 주가는 모르겠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RBC에서 얘기한 RBC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인데요. 이 증권사에서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화당이 양원, 상원과 하원 모두 혹은 한 곳이라도 다수당이 되었을 경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어느 것들이 강세가 있을 거라고 뽑아놓은 종목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에너지도 있고 기술주도 있고 필수 소비재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괜찮았고 이런 것들이 목표 주가 대비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이거는 오른쪽은 투자 애널리스트들의 상승 매수 의견 비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필요하신 분은 캡처만 해두셨다가 여러분 참고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천천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다음은 공화당의 그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어저께까지 몰랐는데 부사장님이 한 몇 년 전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란 게 있고 DEMZ란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에 지원하는 공화당의 이 원문을 찾아보면 포인트 브릿지 아메리카 퍼스트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벌은 마가인데요. 공화당의 어떤 의지, 공화당의 정강 정책, 공화당의 신념을 좋아하는 그에 어울리는 기업들을 모아놨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찾아보면 도네이션 했다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뽑아놓은 겁니다. 어찌됐건 이때로 뽑아놓은 건데요. 관련된 정책이나 공화당 쪽을 지지하는 기업들. 원문의 그 회사의 이 운영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렇게 써 있어요. 공화당의 그런 정강 정책에 너희의 신념이 일치하는 것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도네이션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겠죠. 여기 보면 금융주가 88% 들어가 있고요. 유틸리티가 10%, 에너지가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다음 거 비교해드려 했는데요. IT 같은 경우가 또 20% 정도 들어있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닉 테크가 있고 또 다른 뭐 인포메이션도 따로 있는데요. 여튼 요 정도가 구분돼 있고 종목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에너지 회사 제약주가 꾸준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그 약자라 그러고 민주당도 있죠. 네, 그 발표로 돼서 올해요. 여하튼 올해 들어서 이 ETF는 2.1%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나름 선방에 있네요. 에너지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에너지나 제약주가 꽤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약주는 민주당과 잘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거기는 약간이나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나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강경 인물들은 쉽게 해서 민영 의료보험을 없애고 우리나라 같은 전 국민 의료보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반대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2.1% 떨어졌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DEMZ입니다. 데모크래틱 라지캡 코어 ETF인데 금년 23%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이건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요즘 그 표는 빼먹었는데 여기 보시면 IT가 한 40% 들어갑니다. IT.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BM도 들어가고 제일 위에 있는 거가 IBM, 애플, 코스트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고 이런 것들이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 DMG도 정확하게 보면 도네이션을 이게 많이 했다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테슬라가 네. 그 앞서서 마가 그 ETF에 1등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도네이션은 안 했나 봐요. 뭐 공화당 있는지 띄워라라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자세히 했지만. 찾아보면 그 안에 홀딩 찾아보면 네.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맞는데 회사의 그 일론 머스크랑 맞는데 일론 맞는 근데 회사에서 하는 방향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좋아할 거 공화당의 보수적인 분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이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참고하시라고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어제 UBS가 이 모든 시장에 호재가 반영돼 있다고 했고 그랬는데 골드만삭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거나 근데 하나라도 장악하면 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전망들이 모두 이미 미국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중간 선거 이후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시장이 올랐는지에 대한 통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흰과 희망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림 똑같은 그림이니까 다시 기억을 위해서 중간 선거 누가 이기건 간에 주가 좀 올랐다는 거 좀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간 선거에는 2년 차인데 2년 차는 항상 주가가 좀 슬로했던 건 사실입니다. 슬로했다가 막판에 올라갔던 것이죠. 앞으로 한 4개월, 6개월 올라갔다는 그림인데요. 평균적으로요. 중간 선거가 있던 해에는 올해를 포함해서 평균 고점 대비 17%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요. 올해 같은 건 얼마 떨어졌어요? 오늘은 1월 2일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25%가 떨어졌고요. 저점이 지금까지 보면 10월 1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가 떨어졌는데 그 저점 대비 얼마만큼 그 1년 동안 반등했냐면 33% 올라갔죠. 맞어요. 물론 이게 지금이 저점이 이어서 지났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더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는 어찌되었건 일정 수준 불확실성을 해소했던 건 맞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얼마까지 갈지는 과거에 이랬지만 올해는 통계가 이렇게 맞았던 해가 또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너무 큰 꿈과 희망만 갖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볼 필요 있고 오늘 지금 막 보신 분 앞선 코너에서도 지금 상무님께서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 펀더멘털에 특히 매크로의 변화에 하나하나 따져야 된다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 좀 지금 보시면 잠시 전에 했던 일부에서 했던 것도 꼼꼼히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 네. 애플은 이제 최근 들어서 역시 똑같은 소리죠. 결국은 중국에서의 생산의 차질. 이런 생산의 차질은 어찌됐건 숫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숫자가 약간 마이너스점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가 목표 주가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목표 주가 177에서 모건스탠은 175로 하향했고요. UBS도 185에서 180을 했습니다. 다만 모건스탠은 전형적인 이제 저가 매수 기회에 왔다는 얘기하면서 PR이 또 상당히 좀 낮은 수준까지 왔다. 자기 회사 대비로는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25배 정도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애플의 가치나 이런 것들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아시다시피 빅5, 빅6 이런 걸 다 합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제어 다 합치면 그걸보다 이기는 수준이 되겠고요. 사실 보면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이번에 생각보다 좀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우리가 아는 서비스 기업들의 매출 다 더해도 그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좀 하락했습니다. 좀 이제 진정돼야 될 텐데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라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롯이 테슬라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니까 문제잖아요. 지금 그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리콜 소식이 있던데 이건 뭐 심각한 건 아닌가요? 리콜은 자동차에서 없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일정 수준 보면 적극적으로 오히려 리콜하면 오히려 호재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리콜 자체가 호재일 수는 없죠. 어쨌든 네. 비용 요인이니까요. 이어서 리프트. 네.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에 지금 우버가 실적을 발표한 적이 좋았잖아요. 있습니다. 우버는 실적이 아주 좋게 났죠. 그리고 라이드 숫자도 회복했고요. 가이던스도 아주 강하게 그쵸. 발표하면서 우버가 올랐고요. 우버가 올라가는 날 기억하시겠지만 리프트도 따라 올라가는 네.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의 리프트 발표는 우버 리프트가 상반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우버도 떨어졌습니다. 상막 올해 우버는 34%가 떨어졌어요. S&P 500보다는 한 50%더 30%더 떨어졌고 딱 나스닥 수준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우버 34%인데 리프트는 2배가 떨어졌습니다. 74%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하향했고요. 최소 한 곳 에버코어는 투자 의견도 하향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하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우버는 오늘 0.9% 하락은 했죠. 소폭. 다만 리올즈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은 우버가 자동차 공유시장에서 구글이 됐거든. 그래서 압도할 거예요. 또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도 했다는 것 정도로 약간 뭔가 좀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뭐 우버는 우버 이츠에 대한 것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버는 상대적으로 리프트와 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는 어떤 성격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우버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리프트보다는 여전히 우버가 아닌가. 다만 이거는 그 선호도가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워낙 이렇게 많이들 쓰는 소비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자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우버만 쓰시는 분도 있고 물론 두 개 다 쓰지만 리프트가 뭐 쌀 때다가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선호도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사상 최고치 기록한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반면에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익숙한 주식에 상관없이 어제도 뭐 맥도날드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사상 최고치. 그 최근에 보면 그 몬스터 베버리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 솔직히 크게 알지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올라가는데요. 그 많은 분들이 시장에 올해 엄청 재미없었잖아요. 엄청 재미없기 때문에 신저가랑 신고가 숫자를 보면 항상 8대2, 9대1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잖아요. 신저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제가 오늘 우연히 한번 찾아봤어요. 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신고가 주식이 더 많은 겁니다. 지금요. 물론 적죠. 작년 같지 않지만 작년 12월, 11월만 하더라도 뭐 좋아서 난리 났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신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는 로키드 마틴 알긴 알지만 저게 뭐 되겠어? 저게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리프트도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로키드 마틴이죠. 로키드 마틴이 지금 사상 최고가로 오늘도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제약사 있잖아요. 제약사가 물론 이제 제약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는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이 분명히 반영돼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거랑 상관없이 전통적인 제약회사의 끊임없는 꾸준한 어떤 현금 창출력, 꾸준한 배당 지급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매력의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머크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머크뿐만 아닙니다. 올해 이제 제약주 중에서도 아주 안 좋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백신으로 이끌어졌던 모더나 같은 거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머크 같은 것도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고요.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특집으로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고 그러지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제가 그 섭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제약이나 바이오 제약, 에너지, 2차 전지 이런 쪽에 전문 되신 분들 제가 섭외를 중이거든요. 미국 기업 커버할 수 있는? 네, 그쪽 전문하신 분들 한 두 분 계셔갖고 그럼 1부, 2부로 제가 나눠서 제가 초대를 할 생각을 갖고 시간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때 드리겠지만 내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가장 핫한 이 헬스케어 시장의 가장 큰 핫한 분야가 이미 올해도 그랬지만 그 비만 시장입니다. 비만 시장. 그래서 이제 일라일리나 암젠도 뭐 일라일리나 뭐 노르딕 뭐 이런 거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나 여기 제약회사 계신 분 아시고 그렇지만 보통 분들은 드러나봤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데 오늘 일라일리도 사상 체육관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들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제뉴인 파츠라고요. 부품에 살아서 이거는 저희는 몇 번 소개드렸지만 미국에 계시면
대부분 많이 압니다. 이게 리테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동네마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너럴 파츠 같은 거,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사상체 효과를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쉬도 어젠가 그제도 사상 최고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시장은 진짜 어려움이 없다라고 어렵지만 그렇죠. 뻔히 알 때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미국 주식이 답이다. 저희 책 있지 않습니까? 책이 이번에 이벤트를 오늘 진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판사가 제가 일하는 머니투데이 방송에 책을 또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참여하신 분께 10분께 무료 증정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이벤트 안 해주십니까? 여기선 안 하십니까? 출판사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출판사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부터 해주셔야 근데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그렇고요. 유튜브 월거지에 들어가셔서 이 영상을 보시면 뒤에 네. 참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아주 쉽습니다. 아주 네. 답을 말씀드리면 이 크리스나 이거 앵커가요. 저희 네. 매불쇼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분이 이번 오늘 밤부터 해갖고 한 3일 동안에 종목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걸 이기면 됩니다. 이긴다고? 수익률로. 에? 수익률. 네, 수익률을 2분보다 이기는 사람의 10분한테 책을 드린다고 하니까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분 얘기한 주식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하셔서 꼭 책 받아가시고요. 예, 출판사 관계자분 이 영상 보시면 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도 이벤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10권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